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다 된 줄 알았던 밥에 코를 빠뜨리는 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에 필요한 법적 절차들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다시 2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미 투자가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자 압박하기 위해서 보건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즉각 관계자들을 미국으로 급파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놀랐던 증시도 다시 살아났지만 그야말로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찝찝한 상황입니다. 이런 압박 카드를 또다시 내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시장은 여념없이 매수 기회로 삼는 듯 보입니다. 콕 집어서 자동차, 목재, 의약품이라고 밝혔는데도 이제 로봇으로 여겨진 자동차는 크게 무너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지난 거래일에 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한 기업까지 있었습니다. 면역이 생긴 건지 증시 상방에 베팅하는 믿음이 강한 건지 증시 향방 같이 점검해 보고요. 반도체도 예전 같았으면 관세라는 말에 주춤했을 텐데 그저 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신고가.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스트릿콘센이 올라가고 있는데 각종 호재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네요. 소부장도 어제는 SK하이닉스 향으로 기울었는데 같이 체크해 볼 거고요. 끝으로 신고가를 경신한 은행주도 이제 곧 실적을 발표할 텐데 스테이블의 증시 화랑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실적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닝콜이 울리네요. 썰전 풀러 가보시죠. 네, 수요일 아침 SB인베스트 이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월의 마지막 수요일이더라고요. 네. 다음 주면 2월인데 와, 이번 주 또 슈퍼위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또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해야 하나 아니면 이 시점에서 좀 바꿔가야 하나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일단 지수단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심장이 철렁했는데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면역이 생긴 걸까요? 향후 향방 어떻게 좀 점쳐보고 계세요? 이 정도면은 면역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또 결국엔 타코 아니냐 뭐 이거 같습니다. 어제 보면은 사실 그 처음에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다가 그대로 다 말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참여자들이 좀 면역력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제 엄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좀 좋은 흐름 나왔는데 사실 일단은 자동차 섹터는 네. 일단 조금 관망세가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25%로 다시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피해갈 수 없거든요, 사실은. 부담을. 그렇기 네.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이 막 매수 적기다라는 의견은 아니세요?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지금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거를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만약에 진짜로 15%로 갔다가 다시 25%로 가게 되면은 이게 또 다음 분기 실적에 또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을 본다면 당분간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될 때까지는 관망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자동차라던가 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뭐 일부 종목군들은 조금 이러한 관망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만한 그런 섹터군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랑 제약 쪽은 좀 미지근할 수 있지만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쪽으로 선방을 해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갈 수 있는 쪽은 마스가나 마누가 이쪽일까요? 조선원전 컨텐츠? 네, 조선 원전 이런 쪽도 될 수 있겠고요. 예.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사실 기술 이전에 집중하는 기업들은 사실 해당 사항 거의 없거든요. 근데 플랫폼 기업이 네. 요즘에 조금 센티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뭐 ABL 바이오 보면은
괜찮아요? 흐름이 너무 좋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코스닥을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기술 이전 모멘텀 있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뭐 비만 치료제 쪽이라던가 이런 쪽은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조금 약간 관망세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15%랑 25%랑은 또 앞자리수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체감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경계하는 흐름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자유로운 섹터들을 중심으로 더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들도 코멘트를 많이 남겼는데 올해 자동차주 실적 증가 주 요인이 관세율 인하였어요. 그런 만큼 25%가 되면 부담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또 매수를 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지금 의견이 조금 분분한 상황이니까 지금 이 시점에 타이밍이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반도체는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반도체도 관세에 있어서 완전히 딱 비껴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쪽은 빅테크한테도 불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쉽사리 어떻게 바꾸진 못할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가 많아서 그런지 어느덧 80만 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의 HBM을 단독 공급하고 뭐 CT그룹에서 목표가 140만 원 그리고 설이긴 한데 자사주 매입을 20조 원이나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세론 가능성보다도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더 간다고요? 네, 목요일 날 콩콜 예정돼 있고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잖아요. 내일이죠.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뭐냐면 SK하이닉스는 약간 쉬어가려고 하면은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향 HBM3 단독 공급 이거는 또 굉장히 또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큰 이상만 없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관세 리스크가 다소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업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 특히나 이게 결국에는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보다도 오히려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 참여자들은 보고 있고 앞으로 더 당분간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 미국 기업들은 계속 AI에 집중하고 있다. 그다음에 젠슨 하악 CEO도 그 다보스 포럼에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까지도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이닉스가 또 신고가 경신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민이 되는 건 말씀해 주셨던 에이직 부문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독점을 할 줄 알았잖아요. 그죠? 브로드컴에도 납품을 하고 구글 TPU도 그렇고. 근데 SK 하이닉스는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을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을 부분은 지금 반영이 된 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서 눈높이가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점이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스트릿 컨센이 한 21조 원까지 잡히고 있던데요. 네. 아, 이거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21조 분기 실적이 이것도 못 미치면 약간 또 쉬어갔다가 가지 않을까. 지금 계속 가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80만 원인데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실적 어떻게 전망하시고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 어떻게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가이드를 좀 주신다면요? 실적은 잘 나올 것 같고요. 21조까지 나올까요?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예. 근사한 수준으로 나오지 오.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넘어야지 서프라이즈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네.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네. 추가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조금 못 미칠 경우에는 뭐 그렇게 충격적으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을 때도 세론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에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결국에는 지금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디램 가격이 계속 안 떨어지고 지금 계속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스토리지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당분간은 이러한 기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세론이 나오기보다도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다 회복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와. 지금 이 기세 자체가 뭐 무섭죠. 무섭지만 네. 그래도 저는 하이닉스를 신규로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시기보다도 좀 눌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봤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러면 이제 이거죠. 너무 고점이라서 부담된다 그러면 저는 소부장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신규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에 조금 더 가깝게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소부장을 대신해서 보자. 어제 시장 보면은 SK 하이닉스 양이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하나마이크론, 테크윈 같은. 근데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해서 그죠? SNS텍이나 뭐 소켓 쪽의 리노 공업도 괜찮았거든요. 지금 여기는 다 신고가를 터치해서 우리 좀 타겟을 변경해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예.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한미반도체랑 이스페타시스 이런 기업들은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 강세를 보인 거고 네. 그 중심에 지금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네.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신고가 경신, 그다음에 리노공업도 그렇고 그 외에 지금 FST도 그렇고 뭐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힘이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오사트 관련 기업인데 상승이 나왔고 그럼 결국에는 물론 하이닉스와의 연결고리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의미 있는 뭔가 결과가 나온다. 엑시노스 2600이 성공한다.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코스닥 소부장 보신다면 지금 뭐 리노공업도 좋고 하지만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후속주들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찾아주신다면요. 뭐 대표적으로 뭐 네. 테스트 소켓 쪽은 뭐 TSE라던가 ISC 같은 종목이 있겠고요. ISC. 네, 그다음에 CXL 관련주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YC라던가 네오셈이라던가 아.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어느덧 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소부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코스닥 소부장 쪽으로 보자. 왜냐하면 지금 뭐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시총상위 종목군들이 끌어주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코스닥 탄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딱 어제 장만 딱 보면은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소부장보다도 코스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기세가 지금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계속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리노공업이나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도 뭐 저는 따라가셔도 좋겠지만 가격 부담이 없진 않기 때문에 좀 아직 덜 오른 후속주들을 지금 코스닥 안에서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은 대장인데요. 이게 기술적이나 어쨌든 주가 차원에서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추가 옵션으로 저희가 코스닥 안에 있는 장비주를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얘기가 나온 김에 대장이 대장이면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랑 같이 보시는 거죠? 네, 뭐 사실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뭐 누가 좋다, 누가 안 좋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가르기는 좀 어려워요. 예, 예. 근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은 거죠. 뭐 메모리 반도체랑 HBM도 있지만 결국에는 스마트폰, 그다음에 그렇죠. 파운드리 이런 쪽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그럼 결과적으로 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이제 소부장단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 중심으로 좀 집중해 보시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이 당분간 계속 상승 그래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고 수익률 측면에서 생각해봐도 물론 뭐 업사이드는 조금 더 예, 열려 있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예. 추가 상승할 수 있는데 상승률만 따지고 보면은 네.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 또 세게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기회를 코스닥 소부장 쪽에서 찾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저는 오히려 코스피 장비주들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자 할 줄 알았는데 가고 있는 쪽에서 조금 더 다른 옵션들을 찾아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주제 들어갈 차례네요. 금융입니다. 어제 은행주랑 증권주가 전체적으로 좋았는데요. 금융주는 언제 또 이렇게 신고가가 됐죠? 지금 네. 아니, 증시 하락,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호재가 많은데 이제 다음 주에 실적이 나와요. 근데 여기까지 또 갈 수 있을까 하고 하나씩 종목들을 클릭을 해봤는데 은행주가 거진 다 신고가예요. 네, 지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증시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근데 증권주가 그러면 더 네. 힘을 받을 텐데 어째서 그게 지주사로 묶여서 그런 걸까요? 지주사와 같이 연결된 기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힘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랑 증권주들은 지금 같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시가 좀 너무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부동산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그 부동산 돈들이 지금 증시로 이동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또 뭐 좀 비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은행주들의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증권주, 은행주 가릴 거 없이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머니 무브 현상이네요. 그러면 실적만 딱 놓고 봤을 때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 뭐가 더 좋다라고 뭐 은행주는 딱 잡아서 뭐가 더 좋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왜 저 증권 안에서는 보면은 미래에셋이다 아니다 뭐 브로커리지 따지면 키움증권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은행주들은 사실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요?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메리츠만 조금 남았던데 왜 메리츠만 안 가죠? 그거는 저도 그것까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은행주 고르신다면 저는 항상 이 얘기합니다. 주거래 은행으로 저의 각자의 주거래 각자의 은행이요? 주거래 은행으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너무 개인의 취향인데요. 네, 뭐 네. 근데 사실 저기서 누가 안 좋다, 좋다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차이가 없습니까? 거의 그렇게 막 누가 너무 안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예. 네, 그래서 은행주들은 그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증권주는 저는 사실 미래에셋증권이 마음속에 탑픽인데 키움증권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키움증권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증권사이기도 하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모멘텀들이 많죠. 많죠. 자사주도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도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셋증권은 모멘텀들이 많아서 한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영업이익률이랑 이런 실적 개선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라서 키움증권도 괜찮고 그래서 증권주들은 그 중에서도 사실 저는 미래에셋증권이 제 마음속에 탑픽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재료를 얹으면 이 답변이 좀 달라질지 궁금한데요. 근데 보면 어제 좀 재미난 게요. 스테이블 코인이란 게 여당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으로 제안한 그런 대안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작 코스닥 안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탄력은 좀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대형주,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탄력적이었거든요. 삼성도 이제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 이 싸움에 참전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어느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지금 저 이창용 총재 말로는 은행 주도에서 뭐 기관부터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은행주들의 상승이 저 영향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총재의 스탠스가 크게 바뀐 건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코스닥 3천 활성화 대책 중에 하나가 네. 디지털 자산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누가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과거에 이거 처음 얘기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게 CNS죠. 네, 네, 그리고 네이버랑 CNS였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는 다 코스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네. 이 투자하실 때 약간 조금 망설이시게 되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코스닥에 꽂힐 건 아니네요. 이쪽은.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심으로 오히려. 오히려 더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네이버나 LG CNS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명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두나무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자산이 활성화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빗썸이랑 업비트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핵심 정책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저렇게 탄력적으로 지금 최근에 거의 20% 넘게 올랐거든요. 4거래일 정도만. 네이버가 정고점 조금 남겨놓고 거의 지금 돌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도 괜찮다고 보세요. 네, 일단 저는 쌍끌이로 수급도 좋아요. 그렇죠. 지금 코스피 시총 2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 안 간 건 네이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저는 기회가 네.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코스닥이 강하긴 하지만 원래는 카카오 많이 밀고 계셨는데. 네, 카카오를
좋아했는데 지금 딱 돌아가는 상황이 네이버일까요? 네이버가 조금 더 이제 두나무가 컸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디지털 자산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전의 대장이 다시 왕권을 탈환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이버가 탑픽이지만 그 안에서 카카오, LG, CNS, 삼성, STS까지 좀 거론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뤄봤는데요. 자, 오늘 시장의 무게추를 어디에 좀 많이 둬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제 보면은 원전도 괜찮았어요. 뭐 정부 정책에 대한 탄력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전력주들도 실적이 꽤 전체적으로 괜찮게 나와서 또 안 보고 있는 사이에 또 실적으로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이 갔더라고요. 네, 오늘 일단은 코스닥 중심으로 역시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 소부장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 전력기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벽에 나왔던 뉴스인데 메타가 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타 데이터 센터요? 네, 아까 어떤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예. 뭐 어떤 기업의 뭐 투자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강하면 전력기기는 뒤에서 따라가는 형태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의 탄력을 받을지 궁금해지네요.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워딩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관세 해결책을 마련해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압박을 일방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압박은 압박이 아니라 또 타코처럼 해석이 돼서 오늘 시장에 더한 탄력을 불어넣어 준 건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말씀 바탕으로 코스닥 한번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